장사를 하는 사람이 남는 거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틀리다라고 보는 게 네. 이제 수익 부분은 기업에서 이제 좀 기밀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오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최근에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과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던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가 멈췄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이 성과의 가격이라든지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 왔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푼돈이 목돈되는 그날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가뜩이나 힘든데 냉방비 걱정까지 더해진 7월입니다. 이런 요즘에는 돈을 불리거나 모으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자, 이렇다면 애초에 쓰던 생활비 규모를 줄이는 것, 아주 좋은 짠테크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노머니데이를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머니데이, 하루 특정일을 정해서 그날은 교통비, 식비, 뭐 이런 꼭 필요한 돈 외에는 쓰지를 않는 그런 날을 잡아보는 겁니다. 결국 절약이라는 것과 의미는 같지만 이렇게 규칙처럼 정해놓으면 좀 더 의지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 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은요, 차츰 익숙해지면서 그 횟수를 늘려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또 오늘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응원하면서 7월 9일 토요일 목돈연구소의 첫 곡은 이겁니다. BY 피처링은 박재범 씨가 함께했죠. 데이데이입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 BY의 데이데이였었습니다.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 그렇죠? 습관이 성격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러저런 또 지금 기름값도 냉방비 다 걱정이 되니까 절약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좀 전략적으로 하면서 습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앞서 노머니데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날 하루만큼 혹은 일주일에 이날 2번만큼은 소비를 최소화한다라고 이제 몇 번씩 좀 정해놓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짠테크가 또 완성이 되고, 그런 패턴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도 습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또 여러분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또 목돈연구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로도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그동안에 했던 클립들 다 이렇게 하나하나 또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함께도 주말에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 해주세요. 문자 참여는 샵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이 있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건강 수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민예은 원장과 건강한 투자를 위한 돈이보감 코너 있습니다. 함께 해보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름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수면은 괜찮으세요? 지금 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자다가 좀 많이 깨는 편입니다. 네. 너무 더워가지고. 깼다. 그럼 뭐 하세요? 다시 잡니다. 물 마시고. 네? 가끔씩은 이제 노래도 듣고.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이었나요? 네. 근데 오늘은 네. 새벽 2시에 깼었는데 네.
그대로 그냥 조금 뭐 증시도 보고 어. 이제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좀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네. 요즘에 좀 잠을 잘 못 자니까 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그 한의원 민예은 원장 나오시거든요. 네. 제가 그 불면의 밤 좀 여쭤보려고요. 아, 저도 깨면 좀 샤워를 또 하거든요. 찬물에. 그러면은 네, 잠 절대 못 자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한정 본부장은 지금 뭐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잔다고 아주 당연한 답변을 했습니다. 깼다가 다시 잔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한정 본부장은 처음 주식에 입문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공부, 네. 가장 어려웠던 이론은 뭐였나? 저는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게 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세우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네. EPS 곱하기 주가로 달 수도 있고 뭐 PR 관련돼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림 기법도 있고 차트로도 있고요. 네, 차트로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데 이게 처음에 이제 입문을 했을 때 이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딱 도달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좀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컸거든요. 요걸 해결하는 데까지 거의 한 4년 정도가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한 50%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는데.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그 과거보다는 음. 약간의 좀 해결법을 좀 찾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답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도 제일 어려웠고 지금도 사실 설정할 때 이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업종입니다. 네. 조선업종, 조선주인데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조선주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좀 네. 이유도 살펴보고요. 네, 또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할 텐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왜 조선주, 조선업종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네. 뭐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수주 싹쓸이 그리고 LNG 수주가 확대가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하면 거의 100척 정도가 수주가 된 상황인데요. 예. 수주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2020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IMO 2020이라고 이제 국제 회사 잠깐만요. 일단은 세 가지 아까 보죠. 먼저 네. 수주를 우리가 지금 엄청 하고 있다. 네. 수주가 뭐냐? 배 만드는 거잖아요, 조선주. 그렇죠. 네. 우리한테 지금 맡기는 거죠. 네, 이제 주문하는 분들이 배 만들어 달라고. 그렇죠. 그다음 2번 LNG가 특히 좋다. LNG가 특히 좋다. 네. 그리고 3번은요. 그리고 선가 상승과 이제 고환율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이제 수혜, 실적. 네 실적에 대한 이제 예. 턴어라운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주 부분인데 수주 싹쓸이. 네. 거기 다시 가죠. 이야기를. 네, 네. 일단은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음. LNG 선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따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조선의 수주 그리고 LNG 선의 수주를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된 게 IMO 2020이라고 해서 국제 회사 기구에서 예. 이제 황산화물에 대한 이 비율이 3.5%에서 0.5%까지 줄여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탄소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의 선박들이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타랑 장치를 설치를 하거나 네. 스크러버라고 하죠. 네. 네, 스크러버를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로 LNG 선으로 좀 갈아타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 가입된 국가가 170개국이 넘다 보니까 이 기준을 맞지 못하면 입항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배로서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환을 하는데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상 이제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도 좀 좋지가 않고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론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조선업들이 한동안 좀 부진하다 보니까 노후 선박들이 상당 부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선박이 또 이제 다시 신규 선박으로 좀 전환되는 이런 기조가 굉장히 좀 강력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습니다. 2년간 쉬었으니까 배도 네. 이제 진짜 늙고 또 부족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선, 뭐 이제 이 LNG 선뿐만 아니라 뭐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LNG
LNG 선에 대한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는데 EU에서 약 4억 톤 이상의 천연가스를 소비를 합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에서 약 1억 6천억 톤을 이제 조금 가지고 오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 지역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지역에서 가지고 와야 되다 보니까 예. 그만큼 LNG 선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니까 그렇죠. 이제 배로 딴 데서 실어 날라야 된다는 거죠. LNG 네. 천연가스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기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LNG 수요가 많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기술력 하면 또 우리나라가 LNG 선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제 뭐 90% 이상씩 좀 쓸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해당 부분에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100척이 넘게 수주가 나왔고 사실 이제 매년 건조해서 출하할 수 있는 양이 약 60척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향후 에너지에 대한 수요 확대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이런 수주 기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조선업종 호재 1번, 2번은 거의 이게 교집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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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가 늘어난다는 거와 네. LNG 선에서 어떤 기회가 찾는다는 거는 이게 뭐 크게 그 두 개가 이제 같은 맞물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업 사이클 자체가 길고 네. 이제 수주가 나오더라도 이 조선업황 이 현황으로 봤을 때 이제 수주 대금을 거의 4번에 나눠서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무적으로 접근이 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좀 걸립니다. 이 선도가 되고 이제 건조가 돼서 이제 다시 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업황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네, 배 많이 어쨌든 수주가 되고 특히 LNG 쪽에서 기회가 있으니 네. 결과적으로는 실적도 이제 좀 뭔가 보여지나요? 그렇죠. 네. 실적 쪽에서 이제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사실 이제 조선업에서 좀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선가입니다. 선가가 이제 배 가격인데 네. 사실 이제 과거에 계약을 맺다 보니까 이 가격 자체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원자재 가격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과가 연초 대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이제 2월 이후부터 많이 조정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가격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 부분은 후판 가격이 이 가장 좀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원재료 비용이겠죠. 배 만드는데. 네, 그게 이제 좀 동결이 될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동결이 돼서 더 이상 후판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부담감이 덜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자체가 워낙 이제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성이 좀 확대가 되는 이런 기조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선업종을 또 그래도 별로 안 돼라고 보는 쪽에서는 수주가 많으면 뭐 하냐? 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싸게 그거를 계약을 따오니까 네. 그렇다면은 하는 찰나에 앞서 말한 것처럼 후판 가격도 오르고 원재료 가격 비용이 상승되니까 네. 수주는 많아도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남는 거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틀리다라고 보는 게 네. 이제 수익 부분은 기업에서 이제 좀 기밀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오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최근에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과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던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가 멈췄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이 성과의 가격이라든지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 왔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가 기다리는 게 또 카타르라든지 네. 모잠비크에서 대규모 수주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예 반영이 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네.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수주가 늘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일단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네. 원자재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네. 이것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조선주들은 이제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그 환율은 또
원자재 사올 때 환율도 있고요. 아, 맞습니다. 나중에 또 네. 배 팔 때. 예, 네. 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당연히 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은 환율은 높아졌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 그 대부분의 이제 구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철강에 대한 이런 원자재 선물 가격 한번 보시면 이제 2, 3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거의 고점 대비 3, 40%가 대부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자체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1200선에서 1300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영향이 컸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종을 투자할 때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나왔던 과거의 악재들 보면은 네, 수주라는 게 이제 계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또 뭡니까?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들이고 맞습니다. 실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있었죠. 네. 예. 예. 그런 그래서- 것들의 부분은 좀 우리가 리스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그런 상황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 역대급 수주 잔치에도 계약 불발 우려 상황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 해양이 5월 18일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건조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계약을 취소 통보받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러시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결제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당 해프닝이 발생이 된 것으로 조금 알려져 있고요. 물론 3사가 이제 러시아,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러시아발 이런 수주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초기에 건조되는 비용을 이제 선수금을 받는데 해당 부분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한 상황이고 최근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성가 자체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면 새로운 선주를 좀 찾아내기가 지금 업황상으로는 네.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선수금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 새 선주만 찾으면 다시 수익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약간의 이런 수익성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지연됐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2004년, 5년, 6년, 7년 네. 그때를 돌아보면 특히 2006년, 7년 조선업종이 네. 정말 리더였거든요. 엄청, 코스피의 네. 리더였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때 밀렸죠. 맞습니다. 못 갔었습니다. 그런 영광을 안고 있었던 조선주들인데 네. 지금 이렇게 코스피에서 조선주들을 보면 그때와는 이제 사뭇 달라요. 뭐 그렇죠. 그 조선 그 회사들도 지금 막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내부적인 사원들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종목으로 좀 보면 어떻게 나눠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종목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3사라고 표현이 되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제 현대중공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3사 같은 경우는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주가의 탄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는 좀 단발성으로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3사와 같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현대미포조선인데 네.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업종 중에서 가장 탄력도가 빠릅니다. 네, 그 이유가 이 중소형선을 제작을 하는 이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장부가에 적용되는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3사보다도 수주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반영이 되게 빨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기자재 쪽으로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신다면 본행제를 단연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본행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본행제라 함은 그 LNG 그 액화가 이제 저온이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거 관련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한국카본과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알겠습니다. 뭐 수주에 대한 흐름들에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SD 엔진이라는 회사는 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배의 엔진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네.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예.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HSD 엔진의 좀 주요 매출이 대우조선해양과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약간의 좀 흔들림이 나오면 이 종목도 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각종 기자재들은 맞습니다. 뭐 하이로코이라든지 뭐 태광 같은 종목군들이 있고 워낙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만약에 해답을 좀 찾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본행제라든지 직접적으로 이제 이 수주가 확대가 됐을 때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선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최근에 특히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네. 이게 좀 최악은 지났나 아니다 그래서 또 바닥인가 여러 가지 네. 의견이 좀 있습니다. 짧게 또 시간을 마감하면서 우리 하채원 본부장은 어떤가요? 사실 저는 7월 금통위와 그다음에 FMC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바닥 시그널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잔고도 줄어들다가 네.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더 이상 좀 눌리지 않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적인 흐름들도 그 지난 과거보다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 보자. 네, 일단은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뭘 볼까요? 7월 13일 날. 0.5 딱 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아니에요? 0.5% 그렇죠. 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네. 사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눌렸던 주 요인이 저는 외국인 수급 이탈이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부분은 이 외국인들의 투자가 부담되는 환차손에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FMC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빅스텝을 유지를 해줘야 이제 장단이 이 미국과의 이런 한미 금리 차가 붙어버려요. 붙어버리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지 좀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투자를 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0.5가 지금 확실시 되잖아요. 아니라고 봅니까? 이 0.5를 해주면 이제 우리가 2.25%가 되는데 기준금리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0.5를 올렸을 때 네. 이제 FMC에서 어떻게 또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돌아오는지.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이 흐름을 지켜봐야지 아니면은 약간 박스피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약간의 시장에 또 충격이 발생이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그때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때는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기 이제 묻고 있거든요. 네. 위냐 아래냐 네. 어느 편에 설 텐가. 네. 그러나 아직 안 서고 있겠다 나는. 네, 조금만 더 이제 이왕 다음 참은 주 토요일에 김에는 간다. 네,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학 개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가는 언제 떠나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누구랑 가죠? 혼자 가야죠.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노래를 우리 하청환 본부장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